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귀가 꽉 막히는 기분이 들면서 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커다란 확성기를 켠 것처럼 울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때 압력 차이로 인해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무런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평지에서도 이런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이관개방증이라는 질환을 꼭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관개방증은 우리 귀의 중위 공간과 코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좁은 통로인 유스타키오관, 즉 이관이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정상인데 어떠한 이유로 근육과 주변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시로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이관은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할 때만 0.5초 정도 아주 잠깐 열려서 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똑같이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위에 물이나 삼출물이 차지 않도록 펌프 작용을 도와주지만 이 통로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으면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숨소리와 목소리가 귀 내부로 직접 전달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질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상의 강도가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며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이관 주변의 혈관이 아래로 내려가며 수축하여 통로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대에 대자로 눕거나 고개를 무릎 사이로 깊게 숙이는 자세를 취하면 머리 쪽으로 혈중 혈류가 모여들면서 이관 주변의 점막 조직들이 혈액으로 팽창하며 열려있던 구멍을 물리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신의 숨소리가 마치 거대한 동굴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자아공명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목소리 크기를 스스로 가늠하기 힘들어져 대화 도중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커지는 등 대화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심리적인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관개방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우리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발표된 의료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를 꼽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질병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갑자기 빠지면 이관 주위를 든든하게 감싸며 지지해 주던 오스트만 지방체라고 불리는 지방 조직과 근육층이 함께 얇아지게 되며 단기간에 5kg 이상의 급격한 감량만으로도 이관을 꽉 닫아주는 완충 작용이 사라져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을 했거나 피임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할 때 점막 내 수분 보유량이 달라지면서 발생하기도 하며 만성적인 불안감과 피로는 이관 주변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개폐 기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염이나 코막힘 때문에 코 점막을 강제로 수축시키는 약물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그 영향이 이관 입구까지 전달되어 점막이 얇아지고 통로가 굳어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루 3잔 이상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미세한 탈수 증세조차 점막의 탄력을 떨어뜨려 이 질환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구체적인 증상은 단순히 귀가 먹먹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심리적 고통이며 자신의 호흡 소리가 마치 스피커를 귓구멍에 대고 있는 것처럼 크게 들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본인의 목소리가 머리 전체를 울리는 불쾌감을 겪게 됩니다. 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답답함이 지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본인의 맥박 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박동성 이명이 동반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소리가 웅웅거리며 왜곡되어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력 수치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가성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거나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관 개방증과 흡사한 증상 중에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질환은 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통로가 꽉 막히는 이관 폐쇄증이라는 병입니다. 이관 폐쇄증은 반대로 통로가 잘 열리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지만 귀가 먹먹하다는 공통점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힘들며 자아공명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자세를 바꿨을 때 증상이 일시적으로라도 사라지는지를 통해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관 폐쇄증 환자들은 침을 삼키거나 껌을 씹어도 귀가 뚫리는 시원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 이관 개방증 환자들은 오히려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마다 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져서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특정 자세에서만 일시적인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평소의 질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피하고 적정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몸무게를 줄이더라도 한 달에 2kg 이내로 천천히 감량하여 이관 주변 지방 조직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목과 코의 점막이 항상 촉촉하고 끈끈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관리하는 습관이 이관 점막의 두께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의 미세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코 점막에 자극을 주는 스프레이 형태의 약물을 의사 처방 없이 오랫동안 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게 되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하며 본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다 보니 남들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작게 속삭이듯 내게 되어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으로 귀 내부 압력이 불균형한 상태가 이어지면 고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얇게 늘어나는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삼출성 중이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소리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청각 과민증이 나타나 신경쇠약 증세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완치를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며 체중 감소가 주된 원인인 분들은 소실된 지방 조직을 다시 채우기 위해 원래의 건강한 몸무게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례에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이관 입구의 점막을 일시적으로 부풀게 만드는 국소스테로이드 제제나 분무형 식염수를 사용하여 열려있는 이관 틈을 물리적으로 좁혀주면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울림 현상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심할 경우 수술적인 대안도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흔히 시행되는 방법은 고막에 아주 작은 환기 튜브를 삽입하여 귀 안팎의 압력을 강제로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관의 통로 자체를 좁혀주는 이관 성형수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내시경을 통해 이관 입구에 환자 본인의 지방이나 연골 혹은 인체에 무해한 필러 성분을 주입하여 텅 빈 구멍을 메워주는 매우 정교한 시술입니다. 수술은 보통 국소 마취하에 1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최근에는 최소 침습 기법이 발달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당일 퇴원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점막 조직의 재생과 면역력을 돕는 비타민 A가 풍부한 단호박이나 시금치 그리고 장어 같은 음식을 평소 식단에 적절히 포함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진한 커피나 에너지 음료 그리고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이관 점막을 얇고 건조하게 만드므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나쁜 음식에 속합니다. 특히 너무 맵거나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은 코와 목의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수축시킬 수 있어 이관 기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 가급적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단을 유지하는 식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최근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20%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한 극한의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젊은 층의 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단순한 이명이나 일시적인 귀 먹먹함으로 치부하지 말고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이관 개방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